제가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축제 때 1학년은 벼룩시장을 열고 2학년은 음식물, 3학년은 옷을 내놓는 것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벼룩시장에 출품하는 상품들은 시내의 가정을 위주로 모으는 게 보통으로 각 가정에서는 대용 쓰레기를 버리는 느낌으로 1년째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며칠 만에 많은 상품들이 모였고 팔릴 만한 것과 팔리지 않을 것 같은 물건들을 분류하고 가격을 매기거나 가격표를 만들어 붙이거나 할 때였습니다. 반 아이 하나에 하는 비명소리가 교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교실 안은 비명을 지른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바로 구급차로 이송되었습니다. 담임선생님 말로는 열사병에 의한 경련이라고 했지만 비명을 지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격표 붙이는 작업이 거의 끝날 때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교실 안이 시끌거렸습니다. 소동의 중심에는 상자에 든 일본 인형이 있었습니다. 그 일본 인형은 윤기나는 피부로 눈도 꼭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 마치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반 아이들은 우와, 무서워. 기분 나빠. 하며 불평했지만 일단은 상품으로 팔기로 했습니다. 축제 당일 그 일본 인형 말고도 많은 물건들이 남아서 한 묶음으로 만들어 1,000엔에 팔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팔리지 않아 곤란해하고 있자 부활동 고문 선생님이 벼룩시장을 보러 와주었습니다. 우리들은 기회라고 생각해 고문에게 부탁해 사달라고 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바로 여름방학으로 들어갔습니다. 부활동은 거의 매일 나갔습니다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고문 선생님이 몸 상태가 나빠져 부활동에 나오지 않는 날이 계속됩니다. 걱정이 된 저 포함 부원 몇 명이 선생님의 집에 병문안을 갔습니다. 우리들은 사모님에게 고문 선생님의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는 그 일본 인형에게 말을 걸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놀라는 모습을 본 사모님은 처음에는 그 인형이 밤마다 움직인다는 둥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 같은 말을 했는데 기록해야 한다면서 비디오로 촬영도 했었어. 그러다 눈 깜빡할 새에 저런 상태가 돼서 학생들을 보면 제정신이 들 거라 생각했는데 하며 낙담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은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릅니다. 그저 알고 있는 것은 그 일본 인형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일본 인형을 누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또한 교실에서 경련을 일으켰던 반 친구는 그때 움직이는 일본 인형을 보고 혼비백산한 상태에서 이상한 느낌에 빠져 있다가 경련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여름방학이 끝난 뒤에 고문 선생님은 병으로 퇴직하게 되어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주의 지푸라기 인형을 알고 계신가요?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로 인해 전근이 많아 각지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파트, 때로는 새집. 제가 야마구치현의 하기시라는 곳으로 전근이 정해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싸게 집을 빌릴 수 있다고 해서 한동안 집을 빌려 살기로 했습니다. 다만 문제였던 건 상당한 산골이고 큰 집이지만 굉장히 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살기 시작해서 한 달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딸아이가 마당에서 이상한 상자를 찾아왔습니다. 집안도 정원도 살기 시작한 후 첫 연휴 때 구석구석 둘러봤을 텐데 마당에는 상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상자가 특징이 있어서 보면 바로 눈에 띌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영감 같은 건 거의 없습니다만 이때 제 선택이 옳았다면 공포를 체험하지 않았을 거라 봅니다.
저는 이 불길한 상자를 태워버린 겁니다. 당시에는 그냥 보통 사람 같은 생각으로 필요 없는 것을 태울지 버릴지 중 하나 선택할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친구 중 하나가 자동차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차는 불이 붙었고 친구가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는 전신 화상을 입어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며칠 후 다른 제 친구가 집에서 불을 붙이다가 옷으로 불이 옮겨붙어 오른팔과 왼쪽 얼굴반이 화상을 입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만나서 사정을 물었습니다. 친구의 말로는 사고가 일어나기 며칠 전 몸이 타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신 같은 건 믿지 않는 성격이었는데 이때는 어쩌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마당을 조사했습니다. 쓰레기를 소각하는 구멍을 조사합니다. 그 상자는 다 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상자를 자세히 보려고 손을 뻗었을 때 엄청난 한기가 몸을 덮친 것이 기억납니다. 상자 안에서는 인형이 나왔습니다. 전부에서 3개. 그중 하나는 모두 탔고 하나는 반 정도 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전혀 타지 않았습니다. 인형은 극히 평범한 일본 인형으로 기모노를 입은 여자 인형이었습니다. 탄 인형들을 손에 들었을 때 한 인형의 옷이 스르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인형의 뒷면을 보았을 때 너무 공포에 질려 쓰러질 뻔했습니다. 타다만 인형에는 얼굴과 팔을 대인 친구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시커멓게 모두 탄 인형 쪽은 이름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구의 이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타지 않았던 인형의 뒷면에 제 이름이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인지 이상했습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나와 친구들은 이렇다 할 공통점은 없습니다. 그 친구들 말고 다른 친구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산 기억도 없습니다. 어째서 집에 그런 것이 있었는지, 이 집에 나를 원망하던 누군가가 살았던 건지.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야마구치현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저는 그 뒤로 바로 집을 나왔습니다. 그 인형은 절에 맡겼습니다. 절에 계신 분이 했던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공양하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인형에 붙은 원념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2008년 8월) 말쯤 일주일 정도 여름 휴가를 얻을 수 있어서 교고현의 본가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촌에게 부탁을 받아 간단한 일을 도와준 후 둘이서 차로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저녁 무렵으로 활짝 연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아직도 뜨끈뜨끈했지만 그것은 여름의 끝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왠지 애틋한 마음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가 근처의 강가에 다다르니 삼촌이 문득 들렀다 갈까? 라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차로 10분 정도의 강가였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온 게 초등학교 정도 때입니다. 땀과 먼지를 씻어내고 싶었던 것과 그리움, 두 가지로 인해 찬성했습니다. 그 강은 물도 깊지 않고 또한 일찍이 물이 맑기로도 소문이 난 곳으로 유명한 어느 강의 지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투명도는 말할 필요도 없는 데다 잠시 쉬기에는 안성맞춤인 강가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자연활동에서 강의 수위를 측정하기 위한 표식도 바위에 남아있어 굉장히 감회가 깊었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고 물수제비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삼촌이 말했습니다. 누가 오는데? 삼촌이 말한 쪽을 보니 분명히 반대편 기슭에서 손을 흔드는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보기로는 그리 멀지 않아 보였습니다만
연기 같은 안개가 끼어 그림자처럼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을 흔드는 그림자는 아무래도 작은 배에 타고 이쪽으로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림자는 둘인 것 같았고 그 중 한 명이 우리에게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삼촌이 그 사람들을 알아차렸을 때부터 이쪽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슨 용무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지? 하며 삼촌과 나는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삼촌도 짐작이 가지 않아 보였는지 의아한 얼굴로 같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슬슬 안개를 빠져나올 때쯤 왔을 때 아직도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누군가 생각하면서 저는 쭈그리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완전히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리까지 왔고 그 두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정체에 나와 삼촌은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조마카까지 손을 흔들면서 작은 배에 올라타고 우리 쪽으로 온 그림자는 두 개의 인형이었던 겁니다. 삼촌과 저는 여자애들처럼 비명을 지르면서도 그것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손을 흔들고 있는 쪽은 하늘색의 일본식 옷을 입은 것으로 소년의 인형인데 크기가 어른의 허리 정도. 얼굴은 원래는 새하얗던 것 같았지만 비바람에 오랜 세월 노출된 듯 더러워져 있었고 입술이 벗겨진 주황색으로 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하얀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소녀의 인형으로 머리가 긴 것과 기모노가 연한 빨간색이라는 것만 빼면 소년의 인형과 같아서 언뜻 봐도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인지 도구 상자인지 뭔가를 안고 있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배라고 생각했던 것은 직사각형의 납작한 쟁반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떨면서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자 삼촌이 이 섬뜩한 인형들의 더한 이상함을 깨닫고 말했습니다. 저거 거슬러 올라오잖아. 강은 우리 쪽에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즉 인형들은 강을 거슬러 올라 우리 쪽으로 온 것입니다. 그걸 눈치챈 우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쏜살같이 차에 올라타 강가를 벗어났습니다. 내가 조심조심 백미러로 확인해보니 두 개의 인형은 원래 떠내려가야 할 방향으로 물의 흐름을 타고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차 안에서 삼촌과 그 인형이 손을 흔들고 있던 게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로 그 인형들은 꿈에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강에는 접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시골이라서 철이 되면 뒷산에 버섯을 따러 간다. 초등학교 때는 버섯이 많은 곳을 할아버지에게 배워가며 둘이 자주 다녔지만 중학생이 되고 나선 혼자 가기도 하고 친구와 가기도 하게 되었다. 그날은 일요일이라서 친구와 둘이 버섯을 캐러 갔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이것저것 따다가 슬슬 돌아가려던 때 친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때는 나뭇가지에 다리를 다친 일이 많아서 그건가 생각했지만 친구는 위를 보고 있었다. 그래서 나도 따라서 위를 바라봤다. 거기에는 목을 맨 시체, 그것도 두구. 사람이 정말로 놀랐을 때는 소리도 못 낸다. 나는 뒤로 물러나며 아무것도 못한 채 패닉에 빠져 있었는데 한동안 바라보던 중 시체는 진짜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이란 것을 깨달았다.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 도가 지나치다며 욕을 하며 친구와 산을 내려와 집에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한 후 사다리와 손도끼, 가지치기 가위를 가지고 셋이 마네킹을 치우러 갔다. 아버지가 사다리에 오르고 나와 친구가 밑에서 사다리를 잡았다. 아버지는 솜씨 좋게
마네킹의 목에 밧줄을 잘라 아래로 떨어뜨렸고 이런 건 빨리 버리자며 셋이 헛간으로 날랐다. 그런데 그대로라면 마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까봐 가능하면 사람 형태라는 걸 알 수 없도록 산산조각으로 부숴버리자는 말이 나왔고 마네킹이 입고 있던 조잡한 옷을 벗겼다. 그랬더니 마네킹 배에 빨간 페인트로 크게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마네킹을 내린 사람은 죽는다. 그걸 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다른 하나 여자의 원피스를 입힌 마네킹의 옷을 벗겼더니 역시나 그 배에도 쓰여 있었다. 이 마네킹을 내린 사람의 가장 사랑하는 자가 죽는다. 아버지는 얼어붙어 있는 나와 친구를 달래며 가서 음료수라도 사와라 라고 헛간에서 내보냈고 그동안 그 마네킹 2개를 산산조각 내어버렸다. 그 이후로 나와 친구와 아버지 사이에서는 그 일에 대한 건 금기시되고 있다. 입 밖에 꺼내는 일도 싫지만 가장 사랑하는 자가 죽는다는 그 말이 제일 무섭다. 이사한 아파트방 벽장 상단 구석에 인형의 머리가 있었어. 머리는 부스스하고 입에는 스카치 테이프가 붙어있고 뺨에는 오핀이 3개 꽂혀 있었어. 다른 건 한 장의 종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미안해요, 살려줘요, 미안해요, 살려줘요, 미안해요 라고 끝없이 적혀 있었어. 전에 살던 놈의 악질적인 장난이겠지 했는데 여러 가지로 바빠서 일주일 후에 부동산에 알렸지. 증거로 머리와 종이를 가지고 가서 사실은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그만 나도 모르게 신나서 거짓말을 해보았어. 인형 머리에서 매일 밤 죽으라는 소리가 나고 목이 방 안에서 기어다닌다고 말했더니 담당자가 엄청 쫄아서 바로 전에 살던 사람한테 전화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고 어쩌다 그런 짓을 했다는 둥 인형을 책임지고 자기가 공양하겠다는 둥 하는 거지. 나와 같이 영매사에게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영매사에게 사정을 설명했어. 잘난 듯이 이 인형은 이런 짓을 한 당신을 원망한다고 하는데 아무 일도 없던 걸 아는 내게는 가짜 영매사로 바로 판명. 잘난 척하면서 이것저것 떠들더니 2만 원을 청구하고 인형의 머리를 맡아주는 거야. 다음날 공중전화로 그 영매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말하고 사기꾼이라고 매도해버렸지. 그랬더니 당신에게는 위해를 가하지 못합니다. 보통 이런 머리가 굴러다닌다면 비명 지르면서 부동산으로 달려가겠지요. 하지만 그러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한 당신에게 인형이 겁을 먹었습니다. 게다가 당신에게 서투른 짓을 했다간 바로 불태워질 거라고 인형이 말하더군요. 그 대답에 나는 전율했어. 라이터 기름하고 라이터를 내 목에다 갖다 대고 뭔 짓 했다간 바로 태워서 보내줄게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그건 정말 저주의 인형이 된 거야?